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상을 바꾸는 따뜻한 카페 시사카페 김미화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시사카페 사람 사는 냄새나게 정말 사랑방으로 꾸며주고 계신 두 분 소개를 또 해드려야죠. 자, 옆에 심규환 전 경남도 의원 나와 계시고요. 김갑수 한국사회여론연구소 대표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리가 다 이렇게 하는 게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건데 우리 저 김갑수 대표께서는 그 밥을 못 드시고 지금 라면으로 컵라면 때우고 오셨네요. 예, 뭐 밥대를 좀 놓쳐가지고요. 네. 기차 안에서 뭐 먹기가 좀 애매해서. 그러니까요. 네, 컵라면 하나면 충분합니다. 그러니까 젊은 시절에 우리가 좀 이렇게 좀 잘 먹고 잘 살다가 노후 걱정 없이 노후에도 좀 대비를 잘해서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젊은 시절에 컵라면으로 때우시고 노후에는 또 어떻게 노후 대책은 잘 해놓으셨는지 궁금해서. 글쎄요, 뭐 노후 대책이 재정적인 부분만 뭐 말씀하시는 거라면은 뭐 크게 아직까지는 대책이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근데 이제 바람이 있다면 하고 싶은 일을 좀 오랫동안 하고 살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이 있는데 저는 뭐 나이가 한 40 넘어가면서부터 여행에 좀 재미를 붙여가지고요. 예. 그래서 은퇴하면은 여행 코디네이터, 그러니까 여행 코스 짜주고 컨셉 따라서 뭐 예약해주고 이런 일들 하면서 재밌게 좀 살고 싶어요. 아, 그게 다 돈이네요. 소박한 욕망이 네네. 있습니다. 소박하지 않네요. 소박하지 않아요. 우리 의원님은? 저도 특별히 노후 대책에 있는 것이 아니고 네. 또 요즘 애들이 학교 다니고 자꾸 올라가다 보니까 교육비 부담이 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노후 대책을 할 그런 상황은 아니고 오히려 좀 말장난 같지만은 노후 대책을 세우지 않는 것이 지금 노후 대책의 그런 지금 상황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렇게 저희는 노후에 대한 어떤 불안감이 있습니다. 네. 아, 이거 노후에 우리가 잘 살아야 되는데. 근데 지금 이제 노후에 정말 그런 돈에 대한 불안감이 없다면 지금 현재를 참 잘 즐길 수 있을 것 같은데 사회적으로 좀 떠들썩 아마 노후 문제, 노후 대책 뭐 문제와 직결되는 문제로 좀 떠들썩해서 오늘 저희 카페 메뉴는 이걸로 정해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고령화라는 엄청난 인구 폭탄 문제를 갖고 있는데 이렇게 후세대에게 빚을 넘기면은 어떠한 영향을 줄 것인지 이런 것들 충분히 신중하게 국민연금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소득 대체율을 50%까지 인상한다는 것은 사회적 대타협을 이루게 된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새로 구성될 사회적 기구에서 국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네, 바람직한 방향은 이렇게 물음표로 화면이 끝났는데요. 2015년 2월 기준으로요. 경남도에만 26만 1000여 명의 도민이 국민연금을 지금 이제 수령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공무원연금 개혁 얘기를 하다가 여야가 뭐 갑자기 이렇게 국민연금 얘기로 이렇게 화두가 옮겨간 그렇죠. 거 아닙니까? 예. 수술로 비유하자면 원래 필요한 예를 들어서 배가 아파서 수술하면 그 환부에 대한 수술을 해야 되는데 다른 부분까지 지금 손을 댄 부분이거든요. 지금 특히 우리나라 연금제도 공무원연금이나 군인연금, 사학연금 또 이번에 논란이 되는 국민연금에 대해서 많은 그 문제가 있다고 좀 개선해야 된다 이런 요구는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공무원연금이 문제인데 공무원들에게 이제 국가 세금으로 이렇게 급여를 주고 있는데 지금 공무원연금이 적자 규모가 상당히 큽니다. 어쩌면
뭐 세금 먹는 하마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 적자 투성인 공무원연금에 또 국민의 세금을 이렇게 계속해서 투입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제 공무원연금 계획 안에 대해서는 이번에 국회에서 뭐 대타입 기구를 만들어서 논의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공무원연금 계획안이 뭐 타당한가 타당하지 않는가 부분은 이제 변론을 하고 나서도 그 과정에서 국민연금 부분을 쉽게 말하면 터치를 한 것이죠. 그런데 국민연금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논의하겠지만 소득 대체율 부분 또 과연 소득 대체율이 이렇게 높여갔을 때 어쩌면 국민들이 부담해야 될 보험료 일종의 이제 국민연금 보험료가 되겠죠. 이게 정부 측에서는 상당히 세금 폭탄이라 이렇게 주장하고 있고 야당에서는 한 1% 정도만 올려도 된다 이렇게 하고 있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 국민들이 더 지금 혼란스러워하고 있는, 혼란스럽습니다. 하고 있는 라고 보고 있습니다. 공무원연금 개혁의 뭐랄까 일단 정도 자체는 조금 기대보다 좀 미흡한 부분은 있다. 그러나 어쨌든 박근혜 정부가 그 이전 정부들이 시도조차 할 엄두조차 못 냈던 공무원연금 개혁에 나선 거는 좀 높이 평가해 줘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그런 국가 재정에 대한 문제라든지 복지 정책의 어떤 그 균등, 수혜 균등의 원칙을 그 진정성을 현 정부가 인정받기 위해서라면 저는 여야 정치권이 그렇게 합의를 했고 이에 당사자들 대부분도 동의를 일정 부분 했고 거기에 기왕이면 여기다가 소득 대체율 50% 이 정도 지금 현재 용돈연금 수준이니까 나중에 얘기를 좀 자세히 하겠지만 이렇게 병기하자라고 한 것들을 굳이 대통령께서 그렇게 화를 내면서 이 본질들 갖다 다 한꺼번에 그냥 논의는 없애져 버리고 이 얘기로 그냥 전환시켜 버리는 그러면서 이 정부가 가지고 있던 선이라든지 호의 이런 것들조차서 의심받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사 프로그램이 정말 어려워요. 왜냐하면 막 용어를 막 이렇게 쓰시면 저게 무슨 얘기하는 거지라고 모를 수가 있는데 오늘은 또 특히 그렇네요. 이게 국민연금에 어렵죠. 한해서 이제 우리가 얘기를 좀 해보면 보시는 분들한테 이제 편하게 내 돈이 이 정도 나가는 거구나 또는 내가 이만큼을 더 지출해야 된다 또는 나중에 내가 이만큼을 더 가져오겠구나 이걸 좀 쉽게 알 수 있도록 설명을 좀 해주신다면 명목 소득 대체율 50% 올리는 거 쉽게 말하면 평균 소득 대비 연금액 지급 비율을 말하거든요. 이제 예를 들어보자면 월 소득이 200만 원 근로자가 200만 원 소득을 받으면서 이제 국민연금을 낼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월 200만 원 소득자가 나중에 연금으로 받는 게 월 100만 원이면 절반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연금 소득 대체율의 50%가 해당되는 거죠. 명목 소득 대체율이라는 것들이 40년 동안 낸 그 돈 평균 급여의 절반이 이제 소득 대체율이란 말입니다. 근데 이제 공무원연금이 왜 그 수혜 받는 금액이 높으냐 하면 지금 현재 한국 같은 그 말도 안 되는 고용시장 하에서 40년 동안 연금 낼 수 있는 직종이 공무원밖에 없습니다. 거의 유일무이하게. 공무원들은 많이 내고 많이 받아가는 거다라는 얘기를 하지만 오랫동안 근무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이 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네요. 그런데 실질 소득 대체율이라는 것들은 우리가 보통 40년 낸 국민연금 낸 사람들이 없습니다. 아직까지 우리나라에 거의. 그런 상태에다가 또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물가 상승률도 있고 이러면서 이제 나중에 40%라고 했는데도 100만 원 소득일 경우에 평균 소득이 근데 실제 받는 거는 한 23만 원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2015년 기준으로 평균 국민연금 수령액이 31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용돈연금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65세 이상 돼서 일자리 없는 상태에서 평균 수명은 80세, 85세 넘어가는데 30만 원 받아가지고 소득이 없는 사람이 집 있거나 저기 통장에 돈이 많이 있지 않는 이상 뭘 먹고 살겠습니까? 근데 이제 공무원연금들 가입돼 있는 사람들이 저항이 심한 건 연금의 위력과 힘을 알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국민연금 가입자들은 그런 체험의 기회가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당장 살기가 어려우니까 먼 옛날을 미리 고민하는 것은 사치로 느껴지는 거죠. 그런 것들 때문에 연금을 좀 올리자 이런 거에 반대율이 높은 건데 그거는 이 용어들이 어렵고 충분히 숙지해서 판단할 수 있는 근거들이 제공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 프로그램 참 좋은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이 시사 카페에서 좀 여러분들을 편안하게 좀 한번 설명을 좀 해드리자고요. 그러면 이 명목 소득 대체율 50%를 올리면 우리가 내야 될 보험료가 뭐 얼마나 오르는 건지 지금 정부 측하고 뭐 야당 뭐 이런 얘기하는 게 다 달라서 아까 말씀처럼 국민들 헷갈려요.
지금 정부 측에서는 이제 결국 국민들에게 부담이 된다. 그래서 뭐 1,702조 원입니까? 이런 그 세금 폭탄이 맞게 되고 또 연금 보험료를 2배로 올려야 된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고 있는데 오히려 야권에서는 너무 엄살이 심하다. 오히려 보험료 1%만 올리더라도 충분히 가능하다. 그런데 입장이 어느 정도 좀 차이가 있으면 이해하는데 너무 차이가 커버리니까 양쪽 주장 자체를 사실 국민들이 신뢰하기 좀 어려운 상황에 있는 거죠, 지금. 그래서 지금 그 양쪽 입장이 팽팽하게 지금 대립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은 이제. 누구 말이 맞는 거예요? 정확하게.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은 우리가 팩트를 정확하게 좀 짚어볼 필요가 있는데 지금 정부가 발표한 게 65년간 지금 소득 대체율을 50%를 올렸을 때 그러니까 이제 국민연금은 나중에 수급자들한테 돈을 조금 더 주기 위해서 65년간 1,702조의 세금을 추가 부담해야 된다는 게 거짓말입니다. 왜냐하면 이건 세금을 추가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1,702조라는 돈은 소득 대체율을 높였을 때 가입자들이 받게 될 연금 액수의 총액이에요. 이게 뭐냐면 그 사람들이 낸 돈의 총액입니다. 받게 될. 그러니까 뭐냐면은 연금은 내가 낸 돈에 뭐 예를 들면 이제 또 운용이라는 것도 있겠고 이자라는 것도 있겠고 이렇겠죠. 네. 그렇게 해서 낸 돈을 받아가는 거거든요. 세금은 거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유일하게 세금으로 하는 그 연금이 기초노령연금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건 100% 세금으로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연금의 적자분을 세금으로 충당해주고 있고 국민연금은 절대 세금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게 완전히 고갈되지 않는 이상. 그 고갈된다라고 했을 때 치더라도 또다시 이거를 보험식이냐 부가식이냐 이게 좀 용어가 좀 어려운데 너무 넓어지니까 거기까지는 가지 않고요. 그런 점에서 저는 정부가 그 세금을 더 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보험료율을 조금만 인상하면 되는 것인데 그거를 마치 어마어마한 세금을 더 거둘 것처럼 하는 것은 그래서 이제 일각에서 전형적인 공포 마케팅이다. 근데 우리 정부에서 느닷없이 이런 계산을 내놓지는 않았을 것 같잖아요. 어떤 계산법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는 여기에 이제 그래서 그러면 왜 정부가 지금 이렇게 이유가 있을 텐데. 했을까? 저는 이제 선거 때문이라고 보는 거죠. 왜냐하면 국민연금이라는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고용시장이 워낙에 불안정하고 소득 자체의 양극화가 굉장히 심화된 상황에서 지금 당장 내가 내야 되는 돈, 월급에서 떼어가는 돈 이것을 좀 더 띄겠다라고 했을 때는 저항감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선거에 굉장히 악영향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은 더 내는 것들은 절대 숨겨놓자. 그런 것들에 대한 명분을 만들다 보니까 여러분이 낸 연금이 이만큼 더 이건데요. 이 얘기를 세금이란 말로 둔갑시킨 거다. 그런 의도가 있는 건 아니냐. 뭐 이렇게 볼 수밖에. 그러면 야당 측의 그 계산법은 뭐예요? 그러니까 뭐 1%란 얘기는 1%. 사실 그것도 조금 이제 무리가 있는 주장이기는 합니다.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9%의 연금을 지금 내고 있지 않습니까? 적립을 하고 있는데 OECD 평균이 한 17%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굉장히 낮은 편이죠. 그런 점에서 저는 우리처럼 그 노인 빈곤율이 유례없이 높거든요. OECD에서 제일 최악의 상황이고 49%의 노인 빈곤율을 보이고 있는 나라에서 저는 갈수록 연금은 조금씩 더 내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맞겠다. 근데 이제 지금 당장이 워낙에 어렵다 보니까는 더 내는 것에 대한 저항감, 부담감이 있고 그리고 연금을 한번 깎였다. 우리가 2004년도에 50%, 40%를 낮추고 뭐 이런 것들을 있으면서 또는 정부가 이 정부를 믿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불신들이 있습니다. 그 기저에. 그러다 보니까는 몇십 년 뒤를 내다보고 내가 돈을 더 적립한들 온전히 돌려받을 수 있겠느냐라는 불안감들이 그런 저항감들을 나타날 수밖에 없는데 야당이 그런 면에서 저는 1%라고 올리면 해결된다고 주장하는 것들도 약간은 좀 무리가 있는 주장이겠다. 그러니까요. 누구를 믿고 사냔 말이니까. 저희 팀들이 일단 우리 도민 여러분들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러 거리로 나섰거든요. 보시고 또 얘기 나누죠. 국민연금을 내라야지, 내라. 국민연금을 내라야지. 적기 내고 적기 받아야지. 지금은 우리가 많이 내도 지금 나라 돈이 없으면 어째 살 겁니까? 나라가 망하는데. 돈이 없으면 나라 망한다 아닙니까, 지금. 돈이 지금 빚더미 아니었습니까, 우리나라 지금. 저희가 다, 나이가 들어서 다 받을지 안 받을지는 모르는 일이고, 그거를. 굳이 지금 어르신들 뭐 다 받으면은, 저희 때는 뭐 그게 끊긴다 하던데. 그럴 바에 차라리 조금씩 내고 차라리 그때 가서 조금 받는 게 안 낫겠느냐 그런 생각 막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뭐 노후 대책이니까 젊었을 때 조금 더 부담을 하더라도 나중에 조금 더 받아서 안정되게 생활을 하는 게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내는 만큼 받으면 그냥 되지 않겠습니까? 너무 좀 그런 분위기가 있었잖아요. 공무원분들은 연금 좀 많이 받고 철밥통이다 뭐 이런 식으로. 그냥 뭐 국민연금이나 내나 상관없이 그냥 같이 내는 만큼 모든 게 다 그렇잖아요. 사적연금도 그렇고 국민연금도 그렇고 내는 만큼 받는 건데. 투자 잘하는 있는 사람을 갖다가 데려가고 연금이 안 차가지고 투자를 하든지 아니면 국가에서 하는데 뭐 그렇게 많이 봐주는 게 아니고 자기가 낸 데서 무슨 이자나 이런 그걸 생각을 해가지고 몇십 뭐 20년 동안 하면 그래도 이자가 많을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국가에서 조금 보태주는 걸 해가지고 이렇게 덜 내고 더 내고 덜 타는 건 맞는다고 생각해요. 근데 너무 좀 일방적으로 뭐 국회에서 국회의원 여당 야당에서 결정하는 그런 부분은 조금 뭐 잘못된 것 같고요. 어쩌면 저는 가장 필요한 거는 정치인들이 국민연금에 대해서 정확하게 국민들한테 알릴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냥 언제 되면 없어진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국민들이 정확하게 알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 한번 그런 여론 수렴하는 과정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래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말씀 들어보니까 아니 우리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이러기입니까? 이런 느낌이 강하게 들죠. 어떻습니까? 큰 틀에서의 국민연금 지금 방향은 잘 가고 있다고 보세요? 저 개인적으로는 당연히 노후보장이 돼야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회복지 시스템이 사실 미흡하거든요. 그래서 소득 대체율이 높아야 되고 당연히 많이 받는 거죠. 그리고 현재 저희들이 부담하는 부분은 당연히 더 많아져야 됩니다. 저희들이 돈을 많이 받는데 저희들이 내는 돈이 적다고 하면 이 돈은 어디서 나옵니까? 결국 미래 세대에게 전가를 시키는데 저희들이 부담할 부분은 좀 부담하고 또 미래 세대에게 넘어갈 거는 넘어가야 되고 앞에 우리 모니터의 시민들 반응은 이런 것 같습니다. 당장에 국민연금을 많이 낸다고 하는 이거는 현실적 부담입니다. 살기가 힘든데. 그쵸. 그리고 10수년 후에 국민연금을 나중에 받는다는 건 추상적인 이득이거든요. 과연 10수년 후에 이거는 추상적인 것을 사실 와닿지 않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당연히 돈이 더 나가니까 그런 부분에서 느끼는 부담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더 내고 혹시 덜 받으면 어떡하지? 이런 거죠. 그 부분이 굉장히 크죠. 네. 사실은 우리가 이제 뭐랄까요? 전형적으로 이제 이런 얘기 나올 때마다 뭐 세금 폭탄 이런 얘기 나올 때마다 우리가 이제 IMF를 겪은 지 얼마 안 되는 나라 아닙니까? 그 환란 위기를. 그러다 보니까는 국가가 망한다. 라고 하는 그런 이 공포 의식이 트라우마처럼 잔존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보험료율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선진국이나 이런 나라들은 한 20% 수준인데 우리는 9%밖에 안 되는데 그런 상황에서 이 정부의 주장이 그대로 우리가 인용을 한다 치더라도 그러면은 이 유럽의 선진국이나 이런 나라들은 오래전에 망했어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고 저도 영국 유학 갈 때 보면은 가장 행복한 사람들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에요. 왜냐하면은 거기는 뭐 의료비 무료에다가 뭐 이런 데다가 연금이 제법 많이 나오니까 늘 여행 다니고 이렇게 행복하게 한 20, 30년 사시더란 말이에요, 노후를. 근데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지금 이렇게 용돈밖에 안 되는 수준인데 그래서 저는 소득 대체율은 기본적으로 올리는 것이 맞고 9%밖에 안 되는 보험료율도 점진적으로 조금씩 올려나가는 것이 맞겠다. 그리고 어차피 그 절반 인상되는 것의 절반은 기업이 부담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는 행복해야 된다. 가입자들은. 그런 걸 알기 때문에 사실은 국민연금 재테크라는 게 생겼지 않습니까? 뭐냐면 이미 가입자들이 소득도 없는데 가입을 한단 말이에요. 네네. 근데 그 가입하는 분들이 대부분 어디에 계신 분들이냐면은 강남에 사시는 분들이에요. 왜? 아니 국민연금을 사적연금이나 보험 적금 드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이익이 있다는 걸 이미 아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지금 그거를 부담할 만큼의 재정적인 여력이 있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 정부가 연금에 대해서 재정 건전성을 얘기할 때는 반드시 일자리 문제와 저출산 문제와 또는 소득 상승의 문제를 같이 고민하고 같이 얘기해 줘야 된다. 네. 그게 전제가 돼야 된다는 거죠. 예. 이번에는 경제 전문가하고요. 연금 전문가 각각 다른 입장을 가지고 계신 두 분의 이야기를 들어볼 텐데요. 먼저 한국경제신문의 정규재 주필의 의견을 들어보시죠. 공무원 연금 교육 자체에 대한 불만이 있는 상태에서 이제 국민연금 교육에 50% 소득 대체율을 올려주겠다는 선심 공약 같은 포퓰리즘적인
선언이 먼저 나오면서 그럼 누가 돈을 내느냐 하는 문제로 지금 비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공적연금 개혁이라는 게 또다시 이 어떤 혼돈 속으로 빠져드는 것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들고 그런 국면에 지금 와 있죠. 정부가 주도하지 못했다는 점은 정부의 잘못이고요. 근데 요즘 우리나라 국회는 의회 독재라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의회가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공무원연금개혁과 국민연금이라는 두 주제를 모두 국회에서 우리가 처리하겠다고 가져가 버렸습니다. 연금제도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정년제도, 또 청년실업 문제, 또 노후소득 문제, 또 금융시장의 발달 정도 복잡한 문제를 안고 있어서 이렇게 국회에서 구성한 실무협의 몇 군데에서 그저 열심히 연금학자들 몇 명이 모여 앉아서 마음대로 50%를 올리고 말고 결정할 문제가 아니죠. 그래서 월권이다 하는 문제가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누구의 책임이냐고 보면 아무래도 정부 여당의 책임이 제일 큰 것이고 새정치연합에서의 책임은 마지막 막판에 50%라는 안을 던졌어요. 그런데 이 50%라고 하는 것이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 전체를 지금 대혼돈으로 몰아넣은 겁니다. 그래서 혼돈으로 들어가게 된 일련의 과정에는 역시 새정치연합의 책임이 가장 크다고 볼 수 있는데 노무현 대통령 시기에 합의된 건데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소득 대체율 40%라는 게 지금 40%는 아니고 40%를 향해서 쭉 내려가는 겁니다. 70에서 60, 50, 40으로 쭉 내려가는데 이번에 갑자기 50으로 올려주겠다고 한 거예요. 아무 비용에 대한 누가 돈을 부담할 거냐에 대한 아무런 얘기도 없이 무책임하게 그냥 올려주겠다고 한 겁니다. 불가능한 숫자입니다. 지금 1.01%만 올리면은 더 줄 수 있다고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기왕에 2060년이 되면 기금이 고갈되는데 고갈되는 것을 전제로 20년까지 말하자면 소득 대체율을 40에서 50%로 올리면 올릴 수 있지 않냐. 그러면 고갈 시점이 당겨지죠. 많이 주니까. 모아놓은 돈에서 더 많이 나가니까 고갈되는 시점이 4년 당겨지는 겁니다. 이 4년을 당겨지는 그 다음에 4년을 부족분을 커버하는데 지금 1.01%를 더 내면 된다는 이런 계산이지. 그 다음에 대해서는 무방비예요. 사실은 2060년에 고갈된다는 것도 믿을 수 없는 숫자예요. 2060년도 고갈된다고 하는 게 2013년에 추계한 것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금리는 거의 제로 금리로 지금 많이 떨어져 있죠. 은행 예금 금리가 엉망이잖아요. 채권 금리도 마찬가지죠. 경제 성장률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경제 성장률 인구 추계, 인구도 그 당시에는 1.4명을 출산율, 학교 출산율이 될 거라고 계획했던 건데 지금 1.2거든요. 그럼 세금 낼 사람은 줄어들고 경제 성장률은 떨어지고 이제 이런 조건 하에서 2060년도 고갈론도 거짓말이다. 더 당겨질 거다. 그러면 더 급격하게 무너지게 되는데 그래서 저는 아마도 이 차후 세대의 부담이라는 측면에서는 지금 현재 40%도 견디기 어렵다. 노인 빈곤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는 것을 우리가 잘 인식하고 있는 문제죠. 그런데 노인 빈곤 문제하고 국민연금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국민연금 지금 내고 있는 분들은 그렇게 빈곤한 노인들이 아니에요. 오히려 국민연금도 못 내는 분들이 빈곤한 분들이 두텁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기초노령연금을 어떻게 확충하느냐. 우리가 국민들이 십시일반으로 그 가련한 젊었을 때는 좀 가난해도 괜찮죠. 왜 미래가 있으니까. 그는 노인들이 미래가 없죠. 그러니까 그 가난에 직면한 노인들의 살림을 우리가 도탑게 보살펴야 하는 것이 말하자면 연금제도의 본래 취지입니다. 그래서 복지제도는 복지제도의 원래 도덕적 취지에 맞게 저소득, 빈곤한 노인들에게 주는 기초연금 제도를 강화하고 국민연금은 사실은 이게 강제보험으로서는 맞지 않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 지역에서 공적 기금에 대한 연구를 하고 계시는 교수 한 분 모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경남과학기술대학 산업경제학과 권혁진 교수 모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앉으시고요. 근데 국민연금공단의 연구원으로도 근무를 하셨었나요? 예, 한 3년 반 정도 했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그러면 국민연금 개혁이 지금 필요하다, 이 시기에, 이 시점에 그렇게 보시는 건가요? 저 개인적으로는 네. 급여의 어떤 수준의 문제가 굉장히 이제 심각한 상황이고 그동안은 그걸 너무 간과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어떤 뭐 소득 대체율이라는 그 말로서 촉발이 됐다라는 것이 굉장히 좀 개혁할 수 있고 개혁의 어떤 필요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문가의 이야기를 들으면 여러분들 도움 되실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경제 전문가 얘기 들으니까 더 걱정이 되는 거 있죠.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습니까? 이 어떤 방식으로 개혁을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너무 많은 의견들이 있어서요. 근데 그러니까 문제를 한번 좀 왜 이게 문제가 되느냐라는 걸 한번 생각해 봤는데요. 이 연금 제도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한 90년대 전후로 전 세계적으로 연금 제도가 문제가 됐던 건 저출산이고 고령화되고 그리고 경기도 이전만치 못하고 그러면서 이 제도를 유지하기에 힘든 상황이 점점 심화된 거죠. 네. 우리나라도 80년대를 지나면서 이제 출산율도 낮아지고 그러면서 연금 제도를 또 늦게 만들었는데 그런 경향이 또 계속 강화되니까 이 제도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제도가 서 있는 이 사회가 이 제도가 유지될 수 없는 상황으로 가는 거 아니냐. 어떻게 보면 그 출산율을 제고하는 어떤 정책이라든지 그리고 여성의 경제활동을 좀 종료를 해서 이제 그러면 가입자 수가 늘어나니까 재정에도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거고 뭐 그런 식의 이제 연금 외의 어떤 그런 문제들도 우리는 분명히 건드려서 그거에 대한 대책도 하고 그것이 주는 효과 전체 사회에도 물론 많은 영향을 주겠지만 연금제도에도 굉장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이 좀 많은데 그런 부분들을 같이 생각하고 그런 이후에 제도 자체의 어떤 문제도 분명히 있을 수 있거든요. 비합리적인 어떤 그런 부분들. 그래서 그런 것들도 같이 생각하는 것이 그 큰 개혁 방향으로는 맞지 않을까. 근데 지금의 논의는 너무 연금 제도에만 매몰된 논의들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면 현재 그 야당 측에서 50%로 올리자. 이 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최저생계비랑 비교를 했을 때 연금급여가 어떻게 될 건지 이거 전망하기도 어렵지만 그거 자체를 아예 시도하지 못한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은 아직 많이 연구가 되고는 있지만 이 최저생계비에 못 미칠 거다라고 예상을 많이들 하시거든요. 그렇다면 50% 돼도 그건 마찬가지일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소득 대체율 50%라는 것이 저 개인적으로는 그게 꼭 그래야 된다, 안 해야 된다라기보다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50% 수준이면 그럼 충분한가 어느 정도는 이런 어떤 논의들이 이제 이루어지기 위한 하나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아젠다로 이렇게 해놓을 수 있는. 도대체 돈을 내야 된다면 누구에게 얼마를 더 어떻게 거둘 것인가? 어떤 방법을 제시를 좀 해주실 수 있으세요? 그러니까 이게 연금제도가 사실은 세대 간 어떤 연대성, 그러니까 서로 같이 잘 살자라는 그렇죠. 것을 기초로 해서 만들어졌는데 방금 말씀하신 것도 그렇고 요즘 많은 논의들이 젊은 세대, 이제 노인 세대 이렇게 구분을 해서 각자 이해득실을 따지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는 오히려 좀 우리가 해결 방향을 생각할 때 좀 배제를 하고 우리가 잘 하고자 하는 어떤 그런 방향이다라고 했을 때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출산율이 높아지면 지금 젊은 세대가 갖는 부담도 좀 줄어들 수 있고 노인 세대가 받는 급여도 좀 높아질 수 있고 그런 어떤 좋은 방법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또한 지금 사각지대 해소라든지 가입자들 이런 것들이 많이 늘어나면 그런 세대 간 부담 지금 정부가 얘기하던 어디서가 얘기하던 그런 부담이 좀 낮춰지거나 바꿔질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또한 지금 연금 보험료 납부하기 위한 상한이 한 400만 원 수준으로 상한이 설정돼 있는데 그걸 좀 높이면 어떤 재정에도 좀 도움이 되고 노인 빈곤에 관련된 문제도 좀 도움이 되고
물론 이런 말을 하면 뭐 기업이나 고소득자분들이 이제 많은 저항을 이제 하실 텐데, 근데 한편 이 연금제도가 다른 제도랑도 많이 연결이 돼 있거든요. 아주 쉽게로는 그 연금보험료 전액을 그 다 소득공제를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실제로 고소득자라든지 기업이 어떤 부담하는 그 부담액은 그렇게 그거보다는 좀 굉장히 낮아질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좀 더 정밀하게 좀 비교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출산율에 대해서는 참 그 악순환이네요. 아기를 낳고 싶어도 낳지 못할 정도의 이렇게 사회 안전망이라든지 뭐 하여튼 아이가 커가는데 걱정하는 부모들 많으시니까. 근데 이제 가장 걱정되는 게 기금이 고갈되지 않을까. 고갈되면은 내 연금 못 받잖아요. 돈만 내고. 그러니까 그 국민연금도 그렇고 건강보험도 그렇고 이제 그 산재보험, 실업보험 이거를 다 사회보험이라고 말씀들을 하시잖아요. 그랬을 때 이 사회보험은 기본적으로 이제 부가 방식이라는, 즉 건강보험을 생각하시면 되게 가장 쉽게 이해하실 텐데, 현재 아프지 않아도 이제 아프지 않기 때문에 이제 돈을 벌 수가 있기 때문에 보험료 내시는 분들이 보험료를 내고, 그래서 지금 아파서 늙어서 아프든 어쨌든 아파서 그게 필요한 분들은 그걸 또 수혜를 받죠. 그러면서도 그러니까 매년 이 들어온 돈이 매년 지출이 되는 방식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지금 국민연금 제도도 원래는 어떻게 그쪽 방향으로 가는 건데, 부가 방식으로 가야 될 건데, 근데 이제 그 제도가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쌓고는 있어도 줄 분들이 없었던 거죠, 당시에는. 그래서 지금도 그렇고 해서 그것이 이제 쌓이게 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어떤 되는 건데, 언젠가는 이제 부가 방식으로 가는 어떤 방식이 맞고, 적립식은 그 엄청난 기금이 모여서 돼 있고, 그럼 이것이 어떻게 활용이 돼야만 하는. 그 운용을 정부가 잘하고 있느냐, 이런 의심의 눈초리. 그 적립금이 커지는 거에 대해서 우려하는 부분도 있잖아요. 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기금은 굉장히 지금 많이 쌓여서 거의 한 500조 가까이 되고 있는데, 지금의 기금 운용 체계는 50조 정도 있었을 때의 어떤 운용체, 그걸 생각하고 그걸 운영하기 위한 어떤 체계, 조직, 뭐 인원 이런 것들을 생각했던 건데, 앞으로 이게 또 한 2,500조까지 이게 쌓여질 거고, 그렇다면 지금의 운영 조직이나 어떤 인원, 그 전문력, 이런 전문 인력 갖고는 좀 너무 힘든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논의하고, 또 한편 이 기금이 많이 쌓이니까 아무래도 좀 유혹이 많이 생기겠죠. 그렇죠. 정책 쪽에서는. 그래서 그런 독립성 문제라든지 이런 것도 좀 하기 위한 어떤 지금 개편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데, 저 개인적으로 사실 이번 기회에 그런 것도 같이 얘기하고, 이런저런 관련된 문제들이 있다, 이걸 다 포괄해서 얘기를 해야 연금제도를 어떤 방향으로. 그러게요. 한번 얘기 나왔을 때 어느 진영 논리가 아니고 딱 그것에 맞춰서 이렇게 딱 맞춤식의 무언가가 나와야 되는데.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경남과학기술대학 산업경제학과 권혁진 교수의 말씀 들었는데요. 두 분 어떻게 해요? 이 본물 터진 정말 국민연금 논란에 진짜 말씀처럼 이 기회에 우리 다 한번 심도 깊게 논의를 좀 해보자, 이런 얘기시잖아요. 단기간에 이렇게 급조할, 정치적 그런 생각에서 급조할 게 아니고, 정말 미래 세대에 대한 부담을 최소시키고, 또 정말 현재 우리 살고 있는 기성세대의 노후가 이렇게 보장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마련해야 되는데, 이게 또 시기적으로 지금 선거가 있어, 내년에요. 그러다 보니까 참 이렇게 이걸 진지하게 논의해서 나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또 이게 설령 국민 이렇게 그런 타입 기구를 만들어서 연금 전문가들이 논의하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나중에는 이게 제도적으로 하면 국회를 통과해야 되는데, 또 새로운 국회가 구성되다 보면 또 어떻게 이게 여야 역학관계에 따라서 진행될지 모르기 때문에 상당히 좀 어려운 이렇게 상황에 있지 않는가. 아까 이제 뭐 화면에서 우리 정주필께서 그런 말씀하셨는데, 연금을 자꾸 세금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연금은 세금은 아닙니다. 엄밀히 얘기하면은 우리가 적립한 돈을 이제 복지 차원에서 국가가 안전하게 이제 노후의 삶이 계속 이렇게 길어지니까 그것들 보장해주기 위해 서로가 코워크하는 건데요. 그런 점에서 내 돈을 국가가 강제로 뺏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일정 부분 계속 적립을 해 나갔을 때, 지금 우리가 한 10년, 10여 년 전만 하더라도 폐지 줍는 노인들이 거리에 별로 없었어요. 어느 날 갑자기 막 그런 분들이
몰려나왔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소득이 없는 상태에서 빈곤 상태에 빠진 분들이 많다는 건데 이게 현재 같은 고용 상태라면 더 늘어나면 늘어나지 줄지 않을 거란 말입니다. 그게 곧 나의 운명이거든요. 우리의 운명이고. 연금을 바라볼 때 저는 그런 점에서 좀 진지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 아까 이제 여러 분 말씀하셨는데 그런 점에서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사교육비의 경감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고용 상태의 개선이라든지 또 소득 상향에 대한 노력 정부는 그런 것들에 좀 주력해야 되겠다. 그렇게 하지 않는 이상 그 어떤 논의도 연금에 대한 논의들도 무용지물이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그래서 나무를 심는 건데 이 나무가 잘 자라게 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토양을 먼저 훌륭하게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그래요. 행복한 노후를 위해서 지금 현재는 우리가 토양을 아주 건강하게 만들도록 노력하자. 이런 말씀으로 오늘 두 분 건강한 토론 고맙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